새해 선물과 자기 주도형으로 만드는 엄마표 수학학습. 안녕하세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 20년 넘게 고민하고 고민만 한 게 아니고 꾸준히 실천한 자기 주도표 응애맘입니다. 지난주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15분 책 읽기 해주셨나요? 잘 하신 분 제가 칭찬합니다. 이틀밖에 못 읽어주셨다고요? 괜찮아요. 이번 주엔 더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꼭 실천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이 웃으세요. 저는 새해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탁상 달력을 선물했어요. 왜 새해 선물로 탁상 달력을 선물했을까요? 스스로 플랜 세우기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처음엔 자기 생일에 하트 표시하기, 엄마 아빠 생일, 형 누나 생일, 친구 생일을 적으라고 했어요. 또 용돈 받는 날, 체험학습 가는 날 등등 달력에 써보게 했어요. 신나고 기분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학습에 관련된 스케줄이 채워집니다. 저는 일정표 또는 개인 수첩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 애들도 메모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탁상 달력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차츰차츰 달력에 메모하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스스로 플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탁상용 달력을 선물해 보세요. 스스로 플랜 세우기에 강추합니다. 저희 애는 수학 학습을 어려워해요. 수학이 재미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는 가끔 있지만 극히 드물죠. 저희 새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에는 시험 볼 때만 시험 범위 문제 풀기만 하고 평소엔 문제풀이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문제를 잘 풀더라고요. 실제로 초등학생까지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도 너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수학은 힘든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저에게 저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와, 축하해. 정말 잘했다. 그럼 넌 수학을 엄청 잘하겠네? 했더니 부끄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재미는 별로 없어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문제, 세 문제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풀어서 성취감을 느낀 아이랑 엄마 욕심에 여기서 10문제를 더 풀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서 10문제를 힘들게 더 풀게 한 아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누가 학습 성적이 더 좋을까요? 억지로 문제를 더 푼 아이는 공부 못해요. 아니, 안 하게 됩니다. 수학 공부는 힘든 학습으로 기억하고 하기 싫어져서 공부 안 하게 됩니다. 수학 공부 잘하게 하는 엄마표 수학학습.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학원을 보내기 전에 폭넓은 배경 지식으로 그릇을 만든 후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수학학습을 위한 폭넓은 배경 지식과 그릇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책 읽어주기 할 때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한 권과 수학 동화책 한 권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수학 동화책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재미있게 접한 아이는 학습을 들어가게 되면 개념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수학 동화책 읽어주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책 읽기로 많은 배경 지식이 뇌에 쌓이면 본격적인 학습을 할 때 머릿속에 깔아놓은 배경 지식에 탁탁 걸리게 되죠.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고 수학학습을 수월하게 합니다. 유치원생은 쉽고 재밌는 수학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평소 숫자에 대해 많이 노출시켜주세요. 내 몸무게는
20kg, 내 키는 110cm, 내 나이는 6살, 내 신발은 130mm 등등. 그리고 시계 속 숫자 살펴보기. 또 사과 1개를 반으로 쪼개서 주면서 2조각이 됐네. 2조각 중에서 1조각을 2분의 1이라고 해. 2분의 1조각 맛있게 먹어. 피자 먹을 때 피자가 몇 조각인지 세어보자. 1조각, 2조각, 3조각? 8조각이네. 8조각 중에서 1조각은 8분의 1.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장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노출을 많이 해주면 다음에 받아들이기를 잘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다양한 수학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학년마다 나오는 수학 개념을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단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에게 단위는 이름 같은 거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함께 외워보자. 10mm는 1cm, 100cm는 1m, 1000g은 1kg,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재밌게 외우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랑 함께 서점에 가셔서 수학 문제집을 골라보게 합니다. 문제집도 엄마가 골라주시지 말고 너가 맘에 드는 걸로 사자 하고 스스로 고르게 해주세요. 스스로 고른 문제집이라 관심도 더 생기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많은 참고서 문제집을 사야 할 때 잘 골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문제집까지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넌 수학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방학엔 이 문제집 다 풀어보자. 또는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아직도 이걸 모르니?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듯 말씀하시거나 면박을 주시면 안 돼요. 난 이런 것도 모르는 못난 아이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2문제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꾸준히 아이의 개인차에 따라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팩트!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정답만을 맞추게 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책 읽어주기 하고 퀴즈 낼 때처럼 중간중간 힌트를 주시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음날 또 반복 학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 학습이 잘 되는 아이는 문제 푸는 범위도 스스로 정하고 채점도 스스로 하게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수학 동화책 읽기를 위주로 하고 초등 3학년 때부터 학년에 맞는 문제집을 사서 아주 조금씩 스스로 문제 풀고 채점도 스스로 하게 했어요. 스스로 채점하면서 정답 맞으면 오예 하고 동그라미표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했고 틀린 문제는 이렇게 째려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틀렸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살짝 높은 수학 경시 문제집을 사서 책상 위에 놓고 풀고 싶을 때 순서에 관계없이 풀고 싶은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스스로 풀어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빠랑 엄마랑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보기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꾸준히 문제 풀기 하고 큰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둘째 딸과 셋째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쯤부터 수학학원을 보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늦게 학원을 갔지만 수학 동화책 읽어주기로 문제 풀면서 생각해보기를 꾸준히 한 덕분에 잘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수학 동화책 재밌게 읽어주기. 나무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숲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풍부한 배경 지식으로 학습의 숲이 기름지면 나무 하나하나 심어도 잘 크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랑 함께 서점 가서 문제집을 스스로 고르게 해주세요. 아이가 처음이라 잘 고르지 못하면 너가 보기에 어떤 게 그림이 더 예뻐? 또는 글씨가 더 잘 보이는 걸로 골라봐봐. 이렇게 스스로 고르게 해주세요. 한두 번 스스로 고르기를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집끼리 비교하면서 스스로 잘 고릅니다.
하루 2문제 또는 1장. 아이에 따라 최소의 양으로 스스로 풀게 하세요. 혼자서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가져와 봐. 상냥하게 말씀하세요. 팁!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 때 절대 화내지 마세요. 정답을 못 찾더라도 생각하는 동안 이미 많은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실망하시거나 화내지 마세요. 부드럽게 여기까지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세요.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내실지 불안해하면서 엄마 눈치를 살핍니다. 여기서 요걸 더하고 3을 빼고 이렇게 말할 때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래 그렇지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아이 생각에 엄마가 화를 안 내실 분위기라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죠. 엄마는 중간중간에 힌트를 살짝씩 주시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친구 역할을 하세요. 어느 땐 아이가 풀이 과정을 말하던 중에 정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히 기다려주셨다가 정답을 맞추면 정말 잘했어! 칭찬해주세요. 오늘 학습을 완전히 이해했으면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거는 내일 하자 하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면 그때 다음 진도 나가세요.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를 완전히 알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 후 둘을 나가야 수포자가 되지 않고 고등수학까지 갑니다. 서서히 엉덩이 힘을 기르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기다려주세요. 넷째, 단원평가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단원평가를 통해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단원평가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한 것을 높은 점수로 보상받는 기회가 많았어요. 탁상 달력에 시험 날짜를 동그라미표하고 스스로 날짜별로 공부량을 적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시험 없는 학교 체제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졌지요. 단원평가라도 꼭 이용하세요. 단원평가를 언제 보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하세요. 저희 셋째 작은 아들은 부끄럽다며 여쭤보지 못하길래 괜찮아. 선생님께서 스스로 준비를 잘하는 기특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쭤보고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해. 이렇게 말하고 며칠을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선생님께 여쭤보고 와서 달력에 동그라미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칭찬해줬어요. 선생님께 단원평가를 언제 보는지 여쭤보고 탁상 달력에 동그라미표를 해서 스스로 단원평가 준비를 하고 모르는 문제만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했더니 단원평가를 전보다 더 잘 보게 되는 걸 느끼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다음 단원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쭉쭉 생기고 서서히 공부의 맛을 알게 되지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 수학 우등생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응애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